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72쪽 볼까요? 72쪽에 테마 32번 교환에 의한 취득 나왔네요. 교환에 의한 취득.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 17회 때, 18회 때, 19회 때, 21회 때 나왔습니다. 17, 18, 19, 21회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원가 결정 나왔죠. 그죠? 취득 원가 결정. 먼저 교환에 의해서 시험에 나오면 먼저 상업적 실질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요. 아셨죠? 따져서 자 상업적 실질이 없다. 그럼 뭐로 봐요? 단순 교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그냥 주고 받은 것으로 하자. 상업실질이 없을 때. 그러면 이때 상업실질이 없다고 한다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취득원가가 이루어져요. 뭐라고요?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즉 내 거 장부. 그죠? 따라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요. 두 번째, 상업적 실질이 있다. 즉 시가를 베이스로 해서 교환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시가를 베이스로 해서 교환하는데 이때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 내 거 시가로 취득원가를 이루어집니다. 취득원가로 가요.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팔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먼저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 취득원가는 줄지까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됐나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내 거 장부. 뭐라고요? 내 거 장부. 그리고 어때요? 현금이 줬다면 더하고요. 현금을 받았으면 뭐하죠? 빼죠.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 내 거 장부에다가 현금을 줬으면 뭐예요? 더해요. 그러니까 준 것과 받은 것이 뭐가 돼요? 네 거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 거 장부가 100원인데 준 거예요. 준 거 내 거 장부가 100원이고 현금 20원 줬어. 준 거 얼마죠? 120원. 그럼 받은 것도 얼마? 120원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 거 장부 현금 추가 지급 준 거 얼마? 120원. 받은 것도 얼마? 120원. 그래서 내 거 장부에다가 현금을 줬으면 더하고요. 현금을 받았으면 뺍니다. 됐나요? 아실 거예요. 자, 바로바로 발라내야 돼요. 세 번째,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취득원가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뭐예요? 줄쳐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내 것이니까. 뭐라고요? 내 것이니까. 현금을 줬으면 더하고요. 현금 수치는 뺀다. 됐나요? 그러니까 상업적 실질이 없어요. 내 거 장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내 것이니까. 다만 현금을 줬으면 더하고 현금을 받았으면 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볼까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내 거 시가와 내 거 장부의 차익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처분손익을 인식하겠죠. 됐나요? 그러면 한번 연습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는 내 겁니다. 내 거가 있겠고요. 여기 네 거. 자, 바꿔볼게요. 내 거 장부가 1,000원입니다. 네 거 장부는 1,200원이고요. 내 거 시가는 1,300원이고요. 네 거 시가는 1,500원입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현금을 100원을 지급했다. 200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볼까요? 자, 먼저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 거 장부 1,000원에다가 현금을 줬으면 더하죠. 취득원가 1,200원. 됐나요? 오케이. 만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뭐라고요? 내 거 시가에다가 현금을 줬으면 더하죠. 취득원가 1,500원. 바로 발라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처분손익을 물어보면 이때 처분손익은 내 거 장부와 내 거 시가 차익이 무슨 손익이 될까요? 처분손익이 되겠습니다. 내 거 장부 얼마를? 1,000원짜리를 중고나라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중고나라야 내가 사용하던 컴퓨터 팔면 얼마니? 더니 1,300원에 파는 거죠.
그래서 처분손익은 얼마가 되느냐? 300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되겠고요. 자, 맨 마지막에 취득한 자산의 원가.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예외가 있죠. 보자고요. 여러분, 내 거 시가 몰라요. 중고나라에서 물어보죠. 야, 내 거 시가 얼마니? 얼마 주면 살래? 했더니 뭐라 그래요? 저보고 중고나라에서 물어봤더니 엿바꿔 먹으래요. 내 거 엿바꿔 먹으래요. 그럼 내 거 시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 거 시가 몰라. 그러니까 내 거 시가 몰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놀리죠. 내 거 시가 아는데 이러는 거죠. 됐나요? 내 거 시가 모르는데 엿바꿔 먹으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놀리죠. 내 거 시가는 아는데 그러면 내 거 시가 모르면 뭘로 하겠다? 신자산에 취득한 자산의 공적가치를 신자산의 취득원가로 갑니다. 박스 나왔나요? 나왔죠?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취득 자산의 공적가치 얼마? 1,500원이 신자산의 취득원가입니다. 다만 이때 현금 수수액은 뭐한다? 무시. 그러니까 내 거 시가 모르면 뭐라고요? 내 거 시가 모르면 네 거 시가. 다만 현금 수수는 뭐한다? 무시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점수 볼까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구성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 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뭐하다면? 명백하다면, 즉 내 거 시가보다 네 거 시가가 더 명백하다면 신자산의 취득원가 얼마로 하겠다? 1,500원을 취득원가로 가져가겠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거 시가 모르면 아는 놈 시가 알면 돼요. 내 거 시가 몰라. 그럼 아는 놈 시가를 쓰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오른쪽에 73번 우리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자, 먼저 뭘 물어본지 볼까요? 취득원가는 얼마니? 이거죠. 그러면 제가 대안이고요. 상대방은 서울과 기계장치와 교환합니다.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있다 판별하셔야 돼요. 따져요. 상업실이 있다. 교환 시점에 두 자산에 관한 자료가 담겨왔을 때 대안이 인식할 기계장치의 B의 취득원가. 단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가 B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면 내 거 시가가 네 거 시가보다 더 명백하다. 됐나요? 그러면 내 거 시가는 얼마입니까? 8,000원이죠. 그러면 이때 취득원가는 뭘로 하겠다? 내 거 시가. 뭐라고요? 입으로 시연하세요. 내 거 시가 얼마? 8,000원. 끝. 여러분들은 이 문제 보면 10초 만에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금,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 거 시가. 답은 8,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지급했다면 200원을 지급했다면 얼마 주고 샀나요? 8,200원. 볼까요? 자, 준 게 얼마죠? 준 것은 8,000원 줬습니다. 그러면 8,000원 줬으니까 받은 것도 얼마가 될까요? 8,000원. 이 꼬루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현금을 200원을 줬다면 추가로 현금을 지급했다면 취득원가 얼마? 준 거 얼마죠? 8,200원 줬으니까 받은 것도 8,200원 되겠죠. 취득원가는 8,200원. 만약에 현금을 받았어요. 500원. 현금 수치 500원. 자, 얼마 주고요? 8,000원 줬어요. 8,000원 주고요. 8,000원 야야야 너무 많이 줬는데 하고 500원을 제가 받았다. 받은 게 500원 받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기계장치 얼마 주고 산 건가요? 7,500원. 준 거 얼마? 8,000원. 받은 거 500원. 받았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기계장치 얼마에 산 거야? 7,500원. 그래서 현금을 받았으면 더하고요. 현금을 받았으면 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취득원가를 물어봤고요. 문제 2번 들어갑니다. 맨 끝에 보니까 교환거래에서 인식할 처분손익. 여러분,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단순 교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그냥 주고받은 것으로 하자. 따라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건 볼까요? 자, 처분 손익. 다만 동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판단됐으니까 내게 건물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이거죠. 그러면 내 거 장부가 얼마죠? 자, 토지의 장부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내 거 공정가치 얼마? 13,000원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죠? 답은 얼마? 3,000원. 이거죠. 내 거 장부. 그러니까 내 거 장부 얼만데요? 10,000원짜리 가지고 중고나라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야, 내 거 이거 팔을게. 이 얼마에 팔았나요? 중고나라에 13,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내 거 장부 10,000원짜리를 13,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생겼다? 3,000원만큼이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챕터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74쪽에 가보시면 테마 33 정보보조금에 의한 자산 취득이 나오죠. 자, 얘가 정보보조금의 자산 취득이 나옵니다. 정부로부터 보조받았어. 우리 시험에 정보보조금에 의한 자산 취득. 우리 시험에 쌍팔년도 6회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안 나오다가 작년이 아니라 20회 때 떵 하니 시험에 출제가 됐죠. 제가 볼 때는 10초 만에 풀었었으면 맞을 수 있었어요. 됐나요? 그런데 개념을 보시면 자, 정부로부터 보조받았을 때 회계 처리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산차관법이 있고요. 무슨 차관법? 자산차관법이 있겠고, 하나는 무슨 수익법이 있나요? 이연수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는 뭐예요? 에? 둘 중에 하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겠죠. 자산차관법으로 하던 이연수익법으로 하던 기업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산처분법이 우리 시험에 20회 때 출제됐는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자산차관법일 때 무엇을 물어볼 거냐? 감가상각비를 물어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산차관법일 때 감가상각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을 써드리죠. 내 거만 계산입니다. 간단히 가요. 뭐만 계산한다고요? 내 거만 계산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자, 볼까요? 20회 기출문제. X년도 초 한국은 상한 의무가 없는 정보보조금을 2,500원을 수령해서 10,000원에 차량 내용연수 5년 쓸 거야. 잔존가치 없고요. 정해법으로 상각할 것으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정보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즉 자산차감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그러면 내 거만 계산입니다. 뭐만 계산하시라고요? 내 거. 무슨 말이냐면 자, 정부로부터 얼마 보조받았나요? 2,500원을 보조받아서 기계를 회계 처리는 욕 나와요. 회계 처리 안 할게요. 정부로부터 2,500원을 보조받아서 차량원 방구를 얼마 주고 샀나요? 7만 원 주고 샀죠. 그러면 내 자동차 얼마 주고 산 거다? 7,500원 되겠죠. 몇 년 쓸 거예요? 5년 쓸 거니까 7,500원 나누기 5년인가요? 오, 그럼 얼마? 답은 1,500원입니다. 이게 해설입니다. 그래서 뭐만 계산하시라? 자산차관법일 때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면 내 거만 계산입니다. 내 거만 계산. 7,500원 나누기 5년 하면 답은 얼마? 1,500원.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야매로 푸셔야죠. 팁으로 풀어야죠. 됐나요? 오케이. 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차관법으로 감가상각비로 내 거만 계산. 10,000원에 샀는데 정부로부터 2,500원을 보조받아 차량을 10,000원에 샀다. 내 차량 얼마 주고 산 거다? 7,500원. 나누기 5년으로 N빵 하시면 답은 1,500원. 이게 우리 20회 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산차관법으로 하던 이연수익법으로 하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동일하겠죠. 그죠? 동일하겠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지. 왜? 둘 중에 하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무슨 수익법이 나올 것 같냐면 이연수익법이 나오면 혹시 자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연수익법 잠깐 설명드리죠. 이연수익. 자 그러면 교재 74쪽에 보면 정보보조금의 회계처리 볼까요? 먼저 자산차관법. 정보보조금만큼 유용자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보조금은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이 반영하는 방법이다. 몰라도 돼요. 결산시 회계처리 몰라도 돼요. 감가상각비에서 털어요. 그런데 이연수익법 볼까요? 정보보조금을 이연수익 가로 열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부채로 인식하고 유용자산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무슨 말이냐? 잠깐 볼게요. 자, 이연수익법입니다. 정부로부터 얼마를 보조를 받았나요? 2,500원 보조 받았나요? 오케이. 차변에 현금 2,500원. 대변에 무슨 수익? 이연수익이라는 뭘로 생각해요? 부채. 넌 누구니? 나는 부채야 이거죠. 부채로 인식합니다. 부채로 인식합니다. 문제를 바로 풀면서 할까요? 자, 그럼 문제 2번을 풀면서 해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문제 2번을 풀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2번. 타시험 문제거든요. 볼까요? 한국은 엑셀년도 1월에 정부로부터 40만 원을 기계장치 구입자금을 보조받아. 그러면 정부로부터 보조를 얼마 받았어요? 40만 원을 보조받았네요. 그리고 대면에 이연수익이라는 부채로 생각해요. 뭐라고요? 부채로 인식합니다. 부채처럼 생각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기계를 얼마에 취득했느냐? 기계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죠? 현금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을 받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접수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보고기 말에 X 1년도 말에 결산 수정분기를 해야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계 얼마 주고 샀나요? 100만 원. 몇 년 쓸 거죠? 5년. 5년으로 N빵하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될까요?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 나누기 5년인가요? 100만 원에 사가지고 죄송합니다. 내용연수 4년. 오케이. 죄송합니다. 기계 샀거든요. 4년 쓸 거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4년이면 감가상각비는 얼마씩 할까요? 감가상각비는 얼마? 25만 원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얼마? 25만 원. 이렇게 비용으로 배분하겠죠. 만약에 이연수익법일 때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면 기계 얼마 주고 샀어? 100만 원. N빵. 나 정부부조금 그런 거 몰라. 내 기계 100만 원이야. 전체가 내 기계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4년 하면 얼마? 25만 원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때 여기 무슨 수익 나왔나요, 여러분? 이연수익 나왔나요? 요 이연수익은 정보보조금의 의미는 바로 수익하지 않겠다. 얼마 보조받았어요? 상한 업무가 없잖아요. 바로 수익하지 않겠다. 그러면 감가상각할 때마다 수익으로 잡아 들어가요. 몇 년에 걸쳐서? 40만 원 나누기 몇 년? 4년에 걸쳐서 1년에 얼마씩 수익 잡아 들어가요? 10만 원씩 수익으로 잡아 들어가요. 뭐 할 때마다? 그죠? 언제 수익하겠다? 당장 수익하지 않겠다. 몇 년에 걸쳐서? 수익비용 대응에 의해서 감가상각할 때마다 수익으로 배분하겠다. 그죠? 1년에 얼마씩? 10만 원씩 수익을 4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연수익 40만 원 나누기 4년 하니까 얼마씩? 10만 원씩 수익으로 보내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연수익은 죽겠죠. 차변에 이연수익 얼마? 10만 원 죽겠죠. 어디로 보내요? 정부 보조금 수익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차변에 이연 수익을 죽이고요. 넌 이제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수익으로 들어가야지. 오케이. 그러면 보고기 말에 이렇게 정보보조금을 몇 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정보보조금 수익, 정보보조금 수익, 정보보조금 수익 이렇게 감가상각할 때마다 내용연수 4년에 걸쳐서 수익으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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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이제 볼까요? 기계장치의 장부금액과 이연수익 계정의 잔액은 각각 얼마냐 그랬죠? 장부 얼마일까요, 여러분? 1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25만 원 상각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25만 원 상각했으니까 내 기계장치의 장부는 얼마? 75만 원. 굿.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연수익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얼마 있었어요? 40만 원 있었는데 10만 원만큼 수익으로 보냈어. 수익으로 보냈잖아요. 10만 원은 수익으로 떨어라. 오케이. 그러면 이연수익이 40만 원 있었는데 10만 원만큼 수익으로 보냈으니까 이연수익 잔액은 얼마? 30. 오케이. 이연수익 잔액은 얼마? 30.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아요. 자, 볼까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겠죠. 자, 보세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볼 수 있죠. 얼마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얼마? 15만 원 되겠죠. 맞아요? 15만 원. 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이 뭐예요? 감소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자산차감법일 때 15만 원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 자산차감법은 내 거만 계산해. 그러면 정부로부터 40을 보조받아서 기계를 100만 원 샀으니까 내 기계 얼마 주고 샀다? 60. 맞아요? 내 거 6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죠? 15만 원. 그래서 당기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15만 원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왜요? 여러분, 수익은 얼마 잡았나요? 여기 비용은 25만 원. 감가상각비는 비용은 25만 원이고요. 정보보조금 수익은 얼마? 10만 원. 서로 까봐요. 퉁쳐보세요. 비용은 25만 원. 수익은 10만 원. 얘는 내 거만 계산해서 15만 원만큼 감가상각비 15만 원만큼 만큼만 비용을 인식하나. B는요. 감가상각비 25만 원 인식하고 그 대신 10만 원만큼 수익 잡으나. 서로 까봐요. 당기순이익은 25만 원, 비용은 25, 수익은 10. 결국은 비용이 15만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15만 원이 뭐한다? 감소. 그래서 재무제표의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결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연수익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면 내 거만 계산. 뭐라고요? 내 거만 계산. 내 거 얼마? 60만 원 나누기 5년. 그러면 15만 원만큼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굳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비용은 25, 수익은 10. 서로 까면 비용 15니까 당기순이익은 15만 원만큼 감소한다. 똑같죠? 그러니까 비용에서 까라. 비용 25만 원 다 잡고 수익 10만 원 잡으나 1회 하나 1회 하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죠. 12만 원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아셨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테마 34번에 가봅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감가상각 나왔나요? 오케이. 1. 감가상각 방법은 자, 균등상각법이 있죠. 우리 수준에 맞는 거죠? 그죠? 어때요? N빵으로 나누죠? 그죠? N빵으로 확 나누면 우리는 뭐예요? 정액법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체감자납회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비례법도 생산량 비례법 등 있겠죠. 그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사설할게요. 정해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확 나누면 무슨 법? 정액법이 되겠습니다.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죠. 즉 미상각잔액 곱하기 정률. 이때 정률은 픽스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중차감법은 누구의 친구예요? 정률법의 친구예요. 야 나랑 친구할래? 정률법 때 물어보는 거죠. 이중차감법이 정률법아 나랑 친구하자. 그래? 그러면 똑같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빼지요. 똑같아요. 그래서 정률법의 친구예요.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 내용연수분의 더블 내용연수분의 2 정해법의 배법이죠. 내용연수분의 2 이게 이중차감법이 우리 시험에 17회 때 출제됐고요. 연수합계법은 누구 친구일까요? 연수합계법이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해법아 나랑 친구할래? 그래요. 왜? 감가상각 대상금이 같아요. 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분의 잔존 내용연수 다 아시죠? 5년입니다. 그러면 1차 년도에는 5의 합계 5, 6에 30 나누기 2 15 15분의 5 떨고요. 2차는 15분의 4 3차는 15분의 3 떨고 4차는 15분의 2 5차는 15분의 1 1씩 줄여가요. 5 4 4 2 1 아시나요? 오케이.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도 공식 볼까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분의 총 생산량분의 단기 실제 생산량 총분의 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수 동안에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오답으로 2번 출제됐습니다. 자, 회계처리 보고기만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겠고요. 대변은 뭐라고 그래요? 감가상각 누계액. 뭐라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물어보죠. 감가상각 누계가 넌 누구니?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야. 이거죠. 응?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태생이 무슨 변에 있나요? 차변에 깜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태생이 무슨 변이에요? 대변에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태생이 무슨 변? 대변. 그러면 건물 밑에 우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건물이 얼마냐? 10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2억. 대변에서 차변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요.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끌고 와요. 뭘 달고 와요? 음수를 달고 오겠죠. 그러면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2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장부금액은 얼마? 8억. 이해되시죠? 건물은 취득원가가 되겠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무슨 금액이 될까요? 장부금액은 얼마? 8억으로 픽스되어 있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넌 누구니? 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문제 2문제 들어갑니다. 자, 한국은 우리 기출문제 다 풀어볼게요. X1년도 7월 1일 자, 기중에 취득했어요. 언제? 기중. 7월 1일 차량 운반부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원을 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근데 이 차량 운반부에 대해 감가상각 방법으로 이중체감법을 적용할 경우에 X2년도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기중에 취득했나요? 그러면 무슨 계산하셔야 돼요? 월할 계산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취득은 X1년도 7월 1일 날 취득했고요. 그러면 X2년도 보고 기말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자, 감가상각 들어갑니다. 처음 상각하잖아요. 그러면 미상각잔액 만원 곱하기 됐나요? 자, 내용요소가 몇 년이에요? 5년이면 5분의 2 더블 5분의 1에 정해법의 배법 5분의 1의 더블이니까 5분의 2 소수로 고치면 0.4가 되겠죠. 만원에 만원인가요? 오케이. 만원에 40%면 얼마? 4,000원 되겠죠. 곱하기 6개월분에 대한 상각을 해야겠죠. 왜?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11분의 6이니까 얼마? 2,000원. 됐나요? 오케이. X 2년도 갑니다. 만원에서 얼마 상각했나요? 2,000원. 그럼 미상각잔액 8,000원에 역시 5분의 2
0.4니까 48에 32, 3,200원 되겠죠. 그러면 X2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얼마? 3,200원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우리 시험 17회 때 문제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한국은 X년도 4월 1일에 기계장치 취득원가 120, 내용연수 5년에 잔존가치를 취득하여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자, 이게 21회 거예요, 여러분. 몇 회? 21회. 그죠? 만만치 않았죠. 왜요? 연수학계법일 때 뭐죠? 기중에 취득했잖아. 오케이. 어쨌든 그려볼게요. 120에 샀어.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0이고 연수학계법으로 생각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X2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는 이거죠. 자, 그려볼까요?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케이. 여기가 X1년도고요. 여기가 X2년도입니다. 물어본 건 X2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이거 얼마니? 그런데 언제 취득했느냐? 4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취득. 됐나요? 4월 1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됐어요? 취득을 했고요. 해설하고 좀 다를 수 있겠어요. 해설하고. 자, 그러면 연수학계법은 조심할 것은 취득일로부터 연수를 적용해요. 뭐라고요? 취득일로부터 연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5년. 오케이. 5년.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여기가 1년인가요? 1년. 3월 30일까지. 밑에다 쓸까요? 4월 1일 날 취득을 해서요. 1년이면 내년 3월 30일이 1년이죠.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연수를 적용하니까 얘가 뭐가 되느냐? 얘가 뭐예요? 15분의 5가 되겠죠. 15분의 5 이렇게 15분의 5 취득일로부터 연수를 적용합니다. 이때 취득했으니까 여기까지니까 5년이니까 15분의 5가 올라타야죠. 오케이 굿. 그 다음 또 자, 5다음에 뭐죠? 옷 떨고. 그 다음에 내년 X3년도 3월 30일까지. 그죠? 얘가 무엇인가요?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가 되겠죠. 4. 이렇게 되겠죠. 4. 5, 4. 2년을 사용했다면 5 플러스 4니까 9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X2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분의 4에 몇 개월치가 걸쳤나요? 9개월. 3월 30일이니까 9개월. 그래서 15분의 4에 9개월치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옷 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대.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15분의 4에 몇 개월? 9개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취득원가 얼마? 120만 원. 맞나요? 잔존가치 없어요. 그러면 15분의 뭐예요? 5. 맞아요?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40만 원. 오케이. 그죠? 120만 원에 15분의 5니까 40이 되겠고요. 자, 120만 원에 빼기 곱하기 15분의 4에 몇 분의 몇? 15분의 9개월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에?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24만 원인가요? 24만 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15분의 4. 15분의 4 보세요. 15분의 4에 몇 개월? 9개월. 12분의 9. 이해돼요? 15분의 4에 몇 개월치?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치. 24만 원. 맞아요? 그러면 40만 원과 24만 원을 더하니까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 64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해설은요. X1년도 감가상각비, X2년도 감가상각비를 따로따로 계산했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9개월치 계산하고 1년 거 계산하니까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나요? 오케이. 15분의 5, 굿. 15분의 4에 몇 개월치? 9개월치. 갖다가 픽스하면 24만 원. 돼요? 오케이. 이래서 정답은 64만 원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감가상각 해봤고요. 잠시 이어서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자, 2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